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지인들은 깨져가지고 올 때 나는 몰래 혼자 벌 때. 캬캬캬캬. 이때가 가장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목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죠. 대하락장에서 나 혼자 버는 방법 대공개. 이거를 보시면은 아니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야. 아니 대하락장이 오면은 나도 당연히 같이 잃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어허, 이런 데서 사람의 도리를 찾으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그 대하락장에서 나 혼자 버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30년 동안 한 198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8번 15% 이상 하락한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번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아니 독일 왜 이렇게 또 더워진 겁니까? 지금 30도가 넘어갔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또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독일. 그렇죠? 네, 어쨌든 다음 반토막장이 오지 않기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희망일 뿐이고 현실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 20년 동안에 반토막장이 3번이나 왔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미래 30년 동안 여러 번 30% 이상 깨지는 그런 최악의 장들이 올 겁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30% 이상 털린 게 30년 동안 3번밖에 없었는데 한국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털릴 거라고 제가 또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지인들은 깨져가지고 올 때 나는 몰래 혼자 벌 때. 캬캬캬캬. 이때가 가장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샤덴프로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어이긴 한데 영어에서도 쓰인다고 해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샤덴이라는 거는 손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프로이드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손해 보는데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사촌이 땅을 뺏기니까 아파트인데 배가 시원해진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시장에서 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언제 미국 시장이 15% 이상 떨어졌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1987년에 하루 만에 주가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날이 있었죠. 걸프워 이라크에 1990년에 공격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라크군이 굉장히 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불안불안했습니다. 미국이 이거 못 이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요. 에이지안 크라이시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IMF 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테크 버스트 인터넷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 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 2008년 리만 뻥뻥 할 때요. 유로 크라이시스 그때 뭐 남유럽 국가들이 뭐 부채를 못 갚는다 해가지고 꽤 좀 어려웠죠. 2010년이었나 보네요. 아, 그리고 유로 크라이시스 2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한 번 발작을 했었죠. 그게 2011년이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011년이 더 많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10년 만에 그 주식이 한 달, 두 달 만에 20%, 25% 깨진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걸 보시면요. 거기 드로우다운 14%가 써 있는데 이렇게 큰 하락장에 있었던 구간이 14%였습니다. 주식 시장이. 나머지 86%는 정상 구간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최악의 구간에서 이제 수익률이 어땠냐 하면은 1년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45%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노멀 타임에서는 그 연균 평균 수익률이 24.4%가 됐어요. 24.4%는 그 현금 수익을 뺀 거고, 그리고 20.3%는 24.4%는 현금 수익을 그냥 다 포함한 거고, 그리고 20.3%는 거기서 현금 수익을 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익은 이제 1985년부터 그 2018년 말까지 이제 복리 수익이 10.8%였고요. 여기서 이제 현금 수익을 빼면은 7.3%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 수익이 7.3%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 수익이 복리 10.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자, 캠프벨과 이제 몇 명의 그 교수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하락장 방어책 8개 전략을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도 아주 멋져요. The best strategies for the worst of times. 최악의 순간을 위한 그 가장 최고의 전략들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게 지금 5월 말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옵션이 뭐가 있냐면은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대하락장에서 100% 먹히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풋 옵션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필연적이죠. 그래서 사실 대하락장을 막으려면 풋옵션을 사면은 100%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외 대하락장은 총 기간의 14%고 나머지 86%는 멀쩡한 기간 아닙니까? 이 멀쩡한 기간에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시면은 풋옵션을 사면은 그 멀쩡한 기간에 마이너스 14%라는 굉장히 나쁜 수익을 내요. 그래서 이제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대하락장에서 42%를 벌어도 총 수익이 마이너스 7%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히트레이트, 그러니까 대하락장에서 돈 벌 확률은 당연히 100%죠. 자, 그 밑에 있는 게 채권 매수, 롱본츠, 그러니까 그 장기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8번의 대하락장에서 75%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 에이전 크라이시스부터 2018년까지 6번 다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2000년 후에만 통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그 롱번즈를 하면요. 네, 그 대하락장에서도 10.6%를 벌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도 3.1%를 벌어가지고, 그리고 총 구간에 4.1%를 벌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현금 수익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총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뭐 7%, 8%, 이제 복리 7%, 8%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자, 그런데 이 채권이 21세기에 크게 잘 먹힌 이유가 뭐였냐면은 21세기에는 미국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20세기에는 사실 반대였습니다. 미국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은 계속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왜 이론적으로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그럴듯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서 채권과 주식의 상관성이 마이너스가 거는 일시적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에서는 그 미국 주식이 작살날 때 채권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미국은 그런데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상관성은 계속 마이너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언제 꾸꾸라지나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럴 때 이제 한국 주식이 꼬꾸라지는데 이때 보통 원화도 같이 꼬꾸라지게 되죠. 그쵸?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몰리느냐? 안전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채권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주식이 떨어지면은 원화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작살이 나는 건데 이때 이 돈은 미국 달러 그리고 미국 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국 주식이 급폭락할 때는 미국 채권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미국 채권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금으로도 대하락장을 해충할 수 있는가? 이것도 대부분 잘 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8번 대하락장에서 A장 크라이시스 빼고 나머지 7번은 네, 그 금이 그 대하락장에서 활약을 했고 그때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타임즈에는 수익이 마이너스 0.6%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의 장기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딱 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자체가 별로 그렇게 수익이 높은 자산이 아닌 거죠. 물론 10년 단위로는 금의 수익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거나 훨씬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970년대, 2000년대에는 금의 수익이 복리 10% 이상 났고요. 그 대신에 80년대, 90년대 수익은 좀 별로였습니다. 네,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2020년대 다시 금의 시대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금을 사세요라고 며칠 전에 추천을 했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금이 완벽한 위기 해치와 인플레이션 해치가 아니라는 논문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최근 30년에는 네, 금을 가지고 그 대하락장을 어느 정도 해칭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1972년부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워스트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다 걸쳐가지고 주식 시장이 워스트 할 때,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이 올 때 금이 수익이 전부 다 복리 10% 정도 또는 15%가 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절대 모멘텀이라는 게 있죠. 네, 이게 잘 뭐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 영상을 잔뜩 만들어 놨으니까 채널에 가셔가지고 절대 모멘텀을 쓰시면은 영상이 한 대여섯 개는 나올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최근 한 달, 3개월 또는 12개월에 이제 수익이 플러스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을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가랑 한 달 전 주가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이 그때보다도 높다 하면은 플러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입니다. 한 달 전 대비 올랐냐 내렸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절대 모멘텀은 한 달 전 대비 주식이 올랐으면은 그 주가 지수를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이면 인버스를 사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전략인데 800년 전부터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개미 투자자는 인버스 ETF가 있는 시장에서는 이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커스피와 커스닥은 분명히 인버스 ETF가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인버스 ETF가 있는 그런 시장이 몇 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50개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절대 모멘텀을 계산을 해봤고요. 어떤 수익이 나오나 계산을 했고 변동성 10%에 맞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한 달, 석 달 절대 모멘텀은 대하락장을 완벽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Respect.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한 달, 석 달 절대 모멘텀을 사용을 하면은 최근 한 달 전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주가 지수가 떨어졌네. 오케이, 그럼 공매도, 인버스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대하락장에는 주가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절대 모멘텀, 특히 한 달, 석 달 절대 모멘텀을 쓰면은, 그 인버스를 사가지고 대하락장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2개월 절대 모멘텀은 좀 덜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대하락장에만 잘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장, 노멀한 장에도 그럭저럭 잘 통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뭐 풋옵션, 금, 채권보다 더 유력한 대하락장 방어책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풋옵션은, 이제, 당연히 늘 통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제거를 하고, 절대 모멘텀, 금, 채권이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데, 이 세 개를 섞는 방법이 또 대하락장을 막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밑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쳐놨는데, 이 세 개의 전략의 상관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멘텀, 금, 채권의 각각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 개 중에서 한 놈이 비리비리하고 대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별로 안 좋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개가 수익을 내가지고 결론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대하락장 걱정 없는 거죠. 그쵸? 절대 모멘텀, 금, 채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동화 같은 일, 그러니까 남들은 다 깨져서 울고 있는데 나 혼자 낄낄 웃고 있는 그런 베스트 드림 시나리오,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네 개의 전략 중에서 절대 모멘텀이 대하락장 막기 가장 유력한 도구인 것 같고요. 제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야, 이 전략은 800년 전부터 통해서 대박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800년 전부터 절대 모멘텀이라는 전략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오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평소시에도 그럭저럭 잘 통하는 전략인데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정말 끝내주게 나온다는 그런 전략인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네, 채권, 금, 풋옵션 이런 거에 다 단점이 좀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20세기만 해도 상관성이 플러스라서 주식시장이 꼬꾸라질 때 채권도 같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상관성은 뭐 영원히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상관성이 마이너스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은 이제 해칭이 잘 되기는 하는데, 대하락장 해칭이 잘 되는데 장기 수익이 좀 구린 편이고, 그리고 풋옵션은 노멀 타임즈에 수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럼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우리 대충 그런 거 배웠잖아요. 주식 좀 하고 채권도 좀 하고 실물 자산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자산 배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럼 이 자산 배분에 채권과 금은 자연스럽게 이미 포지셔닝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주식 비중에 절대 모멘텀을 좀 교합을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높은 수익을 내는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하락장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식 포션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절대 모멘텀 전략만 돌리든지 아니면은 개별 종목을 할 경우에는 절대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절대 모멘텀 안 좋다 하면은 그 주식들을 빼고 뭐 인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후자 전략은 거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비추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주식 포트폴리오 일부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커스피, 커스닥, 뭐 절대 모멘텀 전략을 돌리고 나머지는 개별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거 배웠죠? 남들은 울 때 우리는 웃는 전략. 이거 지금 가르쳐 드리고 제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러나 다음 시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참, 가기 전에, 자, 당연히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구독 만세! 이거 구독을 눌러야 되고, 그리고 알람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눌러야죠.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